이걸 먹으라고 가져왔냐고 막 노발대발 하시더라고요. 성인 여성이 남자 중학생에게 해도 되는 질문은 결코 아니었던 거예요. 방송인 장성규 씨가 선을 넘는 캐릭터로 떴죠. 너물락말락, 아슬아슬, 위험천만인 상황을 즐거이 보는 분들도 계신 모양인데요. 그런데 참 위험하죠, 사실. 넘으라고 그러놓는 게 아니잖아요. 규칙이라는 거는 지키라고 있는 거죠. 도로 위에 노란색 중앙선, 그리고 흰색 실선, 파란색 버스 전용 차선, 이렇게 때에 따라서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겁니다. 이 선을 슬쩍슬쩍 위반을 했다가 별 탈이 없으면 자꾸자꾸 반복하게 되고 이게 버릇이 되고 그러면 결국 대형 사고가 나는 거죠. 선이나 규칙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상황이 바뀌면서 변주되기도 합니다. 그거에 맞춰가야 하는 거예요. 이미 달라졌는데 나만 죽자사자 그 규칙을 지켜서도 안 됩니다. 맞춤법이 그렇잖아요. 맞춤법이 달라졌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는 무식하다는 소리 듣기 십상이죠. 예를 들어서 1988년에 한글 맞춤법 개정안이 발표됐는데 그 전까지는 돌이라고 리시옷을 썼어요. 그러다가 돌이 맞춤법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돌잔치에 갔더니 어떤 어르신이 젊은 사람들이 맞춤법도 모른다고 돌잔치라고 써놓은 걸 보고 막 나무라시더라고요. 바뀌었다고 말씀드려도 무슨 소리냐. 내 앞에 놓인 선이 어떤 의미인지, 지금 내가 지키고 있는 규칙이 혹시 바뀐 건 아닌지 수시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내가 백날 첫날 맨날 다니던 길이 어느 날 갑자기 일방통행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몰라서 들어가면 위반 딱지가 날라오는 거죠. 지난주 선을 지키지 않아서 무심코 넘었다가 비난과 지적을 받은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가수 이효리 씨와 유나 씨, 그리고 원로 배우 이순재 씨, 방송인 김민아 씨. 지적과 비난이 쏟아지자 즉각 사과하면서 일단락 되기는 했지만 워낙 믿고 보던 연예인들이기 때문에 실망스러웠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일거수일투족이 대중에게 크나큰 영향을 주는 연예인들, 방송인들인 만큼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드라마 안에서도 선을 넘는 캐릭터, 선을 넘는 장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TVN 사이코지만 괜찮아, MBC 1일극 찬란한 인생, SBS 편의점 샛별이. 오늘 이 사안을 텔레비평에서 짚어보는 이유는 다시 뭔가 비난을 하고자 자리를 까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선이 어디까지 선이고 규칙이 어디까지 규칙인지 한번 짚어보자는 겁니다. 이효리 씨와 유나 씨가 노래방에 가서 인스타 라이브 방송을 했어요. 비난을 받았습니다. 방송을 하던 중에 댓글로 이게 코로나19 상황에서 옳지 않은 행보다 이런 지적이 있자 즉각 방송을 중단했고, 그리고 둘 모두 SNS로 사과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효리 씨는 아직 조심해야 하는 시국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 점 깊이 반성한다. 요새 제가 너무 들떠서 생각이 깊지 못했다. 언니로서 유나에게도 미안하다. 앞으로 좀 더 조심하고 신중하게 행동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유나 씨도 그랬고요. 여느 때라면 음주를 했든 안 했든 노래방에서 라이브 방송하는 것이 요즘 세상에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규칙이 달라졌죠.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야 하는 거죠. 현재 노래방 영업은 가능하지만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로 분류되어서 노래방에 출입하는 분들은 다 QR코드를 찍고 입장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규칙이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인스타 팔로우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연예인들이 라이브로 노래방에 가서 마스크도 안 한 채 노래를 부르다니 비난을 살 수밖에 없는 행동이었죠. 저는 다만 이 빠르고 깔끔하게 대처하는 이 분들의 자세가 마음에 들었어요. 반가웠습니다. 그 점. 이 일이 우리 모두의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SBS 8시 뉴스가 29일 방송에서 배우 이순재 씨의 부인이 전 매니저에게 쓰레기 분리수거, 생수통 운반, 신발 수선 등 가족의 허드렛 일을 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녹취록까지 있는 갑질 논란이었는데요. 고용된 2달간 쉰 적이 5일 남짓이라고 해요. 별도의 수당 없이 기본금 180만 원을 수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대 보험을 들어줄 것을 요구하자 해고됐다고 하는
있다는 거예요. 변화를 감지 못하고 대처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이순재 씨와 가족은 지금까지 늘 이렇게 매니저에게 일을 시키고 살아오셨겠죠. 그리고 별 탈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달라졌잖아요. 폭언을 했다는 이순재 씨 부인, 명백한 잘못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돈을 주고 사람을 부리면 하대해도 된다고 지금까지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평생 그렇게 지내오신 거예요. 세상의 흐름을 무시하고 그냥저냥 지내다가 이런 낭패를 보는 거예요. 그 생각은 바꿔야 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방송하시는 어르신들 좀 생각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녹화 현장에 가보면 스태프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것을 서슴지 않는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제가 전에 예능 현장에 녹화를 하러 갔는데 나이 지긋하신 이제 연기자 어르신이 계셨어요. 남성분이. 근데 그분은 이제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점잖고 그런 분이었는데 대기실에서 막내 작가예요. 아주 어린 막내 작가. 커피를 갖다 달라고 하니까 그 막내 작가가 그냥 그 대기실에 있는 그 믹스 커피를 타다 드린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걸 먹으라고 가져왔냐고 막 노발대발 하시더라고요. 그 테이크아웃 커피를 사오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카드라도 줘야 되잖아요. 작가들 사서 마시고 나도 사다 달라 이렇게 말씀하실 법도 한데 아무렇지도 않게 시키는 것을 보고 아, 이 어르신들이 계속 이렇게 생활을 해오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방송에서 보이는 모습이 너무 가식적으로 보이더라고요. 허드렛 일 해주라고 거기 PD나 작가가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손이 필요하시다면 따로 비서를 데리고 오시던가 매니저를 고용하시던가 아니면 하다못해 손자에게 용돈을 주고 데리고 오시던가 하셔야죠. 이 일 또한 새로운 규칙을 인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아 씨가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남자 중학생하고 화상으로 나눈 대화가 문제됐습니다. 많은 지탄을 받고 있어요. 문장으로 보자면 이래요. 에너지가 많은 시기인데 그 에너지는 어디에 푸느냐? 혼자 집에 있을 때 뭐 하냐? 단어만 보면 별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영상으로 보면 자막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오가는 분위기 이런 것들로 봐서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이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 이런 걸 감지합니다. 성인 여성이 남자 중학생에게 해도 되는 질문은 결코 아니었던 거예요. 김민아 씨가 계속 선을 넘는 캐릭터로 활약하고 있었지만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분명히 넘은 거죠. 이효리 씨와 유나 씨가 흰색 실선을 넘었다면 김민아 씨는 황색 중앙선을 넘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채널이라고 하잖아요. 영상 제목이 가관입니다. 중학생한테도 선 없는 김민아, 불쌍해 중학생, 눈물 표시. 저는 이게 뭐 개인 방송이 문제가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무려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이라고 합니다. 문제가 있는 건지 선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가 구분이 안 되나요? 여기 관계자가 여럿일 거 아니에요. 김민아 씨는 캐릭터가 그렇다고 하지만 그걸 제지할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하잖아요. 김민아 씨는 지금은 소속사도 생겼죠. 그럼 소속사가 그 영상 같은 거를 다 검토하고 적절한지 아닌지를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뭘 하고 다 무책임하게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김민아 씨가 선을 넘는 발언을 한 건 명백한 사실이죠. 그러나 수습하는 과정이 정부 공식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아쉬웠다는 점 안타깝습니다. 저는 어떤 의미로 보면 김민아 씨가 나중에 가래로 막을 걸 호미로 미리 막았다고 봐요. 이번 사건이 큰 파장을 불러오긴 했지만 조금은 약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영상 제목이 선을 넘은 MBC 찬란한 인생. 영상 제목뿐 아니라 이 드라마 안에는 선을 넘는 캐릭터도 있고 선을 넘는 장면들도 몇 장면 있었습니다. 주인공의 이복 동생 박현희의 직업이 간호사예요. 그런데 인물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왕이면 눈먼 의사라도 하나 잡아서 신분 상승할 수 있는 병원에 취직하라. 어머니가 이렇게 닥달을 해서 대형 병원에 근무하고 있다는 거예요. 박현희가 근무 중에 허용되지 않은 힐을 신고 있었고 네일 아트를 하고 있었어요. 보호자가 그걸 지적하면서 말싸움이 붙었는데 그 구두가 짝퉁이 아니냐 이렇게 또 지적하는 바람에 격렬하게 싸움이 붙었고 그 보호자 쪽에서 간호사의 따귀를 올려붙였어요. 병원 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보호자가 재벌 딸이죠. 그러니까 갑질을 제대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네이버 TV에 올라왔는데 제목이 이건 또 가관입니다. 개념 없는 간호사 참교육시키는 진예솔 수준학원.
이게 참교육이라는 거예요. 갑질이었는데, 따귀를 때렸는데, 이 영상을 올리는 또 제작진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죠. 이 박현희가 공부도 하기 싫고 했는데 억지로 학교를 보냈다고 했거든요. 그럼 억지로 학교를 가서 졸업을 하고 간호사가 됐다고 해도 대학병원이라는 데가 그렇게 쉽게 취업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 제작진이 간호사에 대한 이해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간호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지금 간호사 일을 하고 있는 의료진들이 얼마나 코로나19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분들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있는 그런 설정입니다. TVN 사이코지만 괜찮아. 여자 주인공이 병원 낙하예요. 거기에 무단 침입해서 있다가 남자 주인공이 탈의를 하니까 가슴에다가 배에다가 손을 대는, 이건 추행이죠. 성추행이죠. 뭐 여자가 했다고 해서 성추행이 아닌가요? 이 여자 주인공이 인격 장애가 있는 그런 설정이긴 해요. 그렇다면 그 광경을 병원 관계자들, 직원들이 목격을 했어요. 그럼 그걸 제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끌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어디로 끌고 가서 뭐 왜 이랬냐, 뭐 다그치거나 이런 과정이 전혀 없이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너무 이상했어요. 여기서 이제 김수현 씨가 강태인데, 강태의 형이 자폐 증세가 있어요. 이 형이 머리를 누가 만지면 발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강태가 형 머리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자 주인공 문영이, 그런데 형은 뒷머리가 예민한가 봐? 성감대 그런 건가? 이런 대사를 합니다.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이것도 정말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는 거죠. 아무리 인격 장애가 있다, 이게 방패막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죠. 드라마 안에서. SBS 드라마 편의점 샛별이, 이 드라마도 첫 회부터 정말 파란만장합니다. 여고생이 성인 남성에게 담배를 사달라고 부탁을 하고 담배 대신에 은단을 사다 줬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보답이라면서 입을 맞추지를 않나. 오피스텔 성매매를 암시하는 그런 장면이 버젓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편의점 샛별이는 매회 지나치게 선을 넘고 있어서 다음 영상에서 따로 다루기로 했어요. 진짜 이 드라마 해도 너무합니다. 자동차가 과학이면 신호등은 인문학이라고 합니다. 요즘 IT의 눈부신 발달 때문인가요? 인문학이 소홀히 돼서인가요? 너무 선을 넘는 사람들, 선을 넘는 작품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나라도 뒤숭숭하고 세상이 살기 어려워지고 아이들이 진짜 이 미래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참 고민이 많은데, 지금 방송까지도 이렇게 천지분간을 못하고 다들 날뛰고 있어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선을 넘는, 신호등을 무시하는 콘텐츠, 시청자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이거는 말려야 합니다.